자, 우리 저번 시간에 ATP 구조까지 했죠. 자, 일단 수행평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갔는데 확인했나요? 확인하세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고, 여러분들 분반이어가지고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다 공지할 거예요. 공지된 거 본 사람은 알겠지만 안내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항 형식도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날짜 나와 있으니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ATP의 구조까지 했으니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가 뭐라고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항상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맞아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가 관여해가지고 체험 범위 내에서도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된다. 이거 설명했었죠? A가 사실 D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A가 B가 되고 그 다음 C가 되고 D가 되는 게 있는데 각각의 서로 다른 효소가 필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동화랑 그쵸, 이화가 있어요. 동화는 합성이에요? 아니면은 분해예요? 합성. 이화는 분해입니다. 항상 효소가 관여하고 있어요. 자,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화작용은 합성으로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화작용은 분해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과정이고, 에너지를 보게 되면 지금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졌죠?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했죠. 이건 흡열이야, 발열이야? 그래서 흡열 반응이니까 동화야, 이화야? 동화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아야 낮아요? 그러면 물질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들어왔다는 얘기야? 빠져나갔으니까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이니까 동화야, 이화야? 이화 작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동화 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는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이화 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는 세포가 소화가 있습니다. 항상 뭐가 관여한다고? 모든 과정에는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세포 소기관인지는 알아야 돼요. 얘는 뭐예요? 엽록체. 얘는 미토콘드리아.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과 같은 이 간단한 물질로 포도당이란 복잡한 물질을 만듭니다.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 이때 물질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여기에서는 빛 에너지입니다. 이걸 넣어주는 과정을 엽록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복잡한 물질을 단순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줍니다.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 작용입니다. 그때 에너지가 방출돼요, 흡수돼요? 방출됩니다. 이 방출된 에너지의 한 60% 정도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ATP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만 보게 되면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를 쪼개줘 가지고 누구한테 저장해 주냐면 ATP의 화학 에너지에 저장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쪼개주냐? 포도당 속에 있는 에너지는 너무 크기 때문에 세포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가지고 얘를 잘게 쪼개줘가지고 ATP라는 물질 속에 저장을 해줘야지만 생명체가 ATP를 쪼개가지고 여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포가 즉 생명체가 이용 가능한 형태인 에너지는 ATP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됐나요? 자, 이 물질을 저장하는 게 ATP였고 세포호흡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산소를 이용하면 산소호흡을, 산소호흡을 이용하지 않으면 무산소호흡. 대표적인 게 오늘 N뇨인가 뭐 먹었냐? N뇨 먹었지? 그게 뭐야? 발효식품이지? 썩었는데 사람한테 이루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준 거 알겠죠? 그때 무산소호흡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무산소호흡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언제? 힘쓸 때. 어떻게 알았어? 뭐야? 어디서 왔어? 자, 우리가 갑자기 근육을 막 쓴단 말이지. 그럼 근육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근육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마어마하게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갑자기 운동하게 되면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 ATP를 만들어야겠지. 그때 무산소호흡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생투 내용이니까 기억 안 해도 돼. 알겠죠? 근데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젖산이 만들어져요. 젖산이 우리 근육 속에 쌓입니다. 그러면 근육세포 내 삼투압이 높아지겠지? 그럼 외부에서 근육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와. 그래서 근육이 빵빵해집니다. 근육세포가. 이게 신경을 눌러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아파. 그게 근육통이에요. 알겠죠?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졌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포호흡의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이고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대부분 산소를 이용한 세포호흡의 과정인데 요거씩 외워두면 여러분들 편해요. 알겠죠? 요거 세 개 다 같은 식이니까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이제 ATP의 구조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ATP는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물질이에요. 알겠죠? 자, ATP입니다. 일단 아데닌이라는 염기, 리보스라는 당이 있어요.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 아데노신. 여기에 인산기가 몇 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 붙어 있는 거 말고 두 개 붙어 있는 것부터 할 거예요. 자, 아데닌에 인산기가 두 개 붙어 있는데 인산기가 영어로 포스페이트야. 근데 이 두 개짜리라고 뜻할 때는 D예요. 그래서 이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두 개 붙어 있는 애를 뭐라 그래? ADP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 ATP라고 하는 거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인산기랑 인산기 사이에 결합이 있어요.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보통 에너지가 그 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결합이 깨질 때는 그 결합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가볍게 이해하면 돼요. 더 자세한 건 화학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 속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결합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해줍니다. 그럼 ATP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ATP에는 한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ATP는 인산기가 몇 개 붙어 있다 그랬지? 아데노신에 ATP 세 개, T, 트리, 트라이앵글 맞죠? 그리고 ATP는 몇 개? 두 개, D니까 두 개예요. 그럼 ATP랑 ADP 중에 누가 더 복잡해 보여? ATP, 그쵸? ATP가 인산기가 3개가 붙어있으니까 복잡하겠죠? 사실 여기 P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산소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화합물인데 아무튼 ATP는 인산기가 3개 붙어있고 ADP는 인산기가 2개 붙어있으니까 ATP가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러면 ATP에서 인산기가 하나 분해가 돼서 떨어져 나가. 그러면 복잡한 거에서 좀 더 단순한 걸로 가니까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지. 그럼 이때 에너지가 방출돼 흡수돼? 방출됩니다. 알겠죠? 이 방출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됐죠? 자, 그럼 반대 과정으로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줄 건데 여기 무기인산 잠깐 설명하면 여기 이 따로 떨어져 나온 애를 무기인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무기물이랑 유기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너무 숨막히게 조용했어, 그치? 그냥 내 알았는데. 유기물은 무지대사. 이게 뭐야? 6번. 탄소요. 탄소가 있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뭐만 제외해? 이산화탄소를 제외하고. 오호. 세상에. 자, 그래서 유기물은 무엇이냐면 유기물이 영어로 올가닉인데 아무튼 얘네들은 탄소를 포함한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이고 그 탄소가 없는 애들은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왜 인산인데 무기인산이라고 했냐면 사실은 이 화합물에 ADP에 인산기가 붙어있어가지고 ATP가 되면 얘네들이 탄소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탄소가 있으니까 유기물이지. 그러니까 유기물에 붙어있어. 근데 이 떨어져 나온 이 인산은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기인산이라고 하고 올가닉이 유기물이야. 그럼 이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무기물이라고 하지. 그래서 인올가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조그맣게 I자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기인산이 뭔지는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무기인산이 뭔지는 이해하면 돼. 이 정도로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결국에 탄소가 붙어있잖아요. 그냥 인산기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ADP에 무기인산을 결합을 시킬 거야. 합성이야. 그치? 그럼 얘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작용입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빠져나와요?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 이 결합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 이 에너지를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누가 제공해줘? 미토콘드리아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쪼개면서 나오는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듣나요? 이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가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흡수된다? 방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출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 하면 ATP를 분해해서 나오는 요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TP와 무기인산이 결합을 하면 ATP가 만들어지겠죠? 이건 동화야, 이와요? 동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이 어디에 되냐?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에너지를 누군가는 제공을 해줘야겠지? 그게 누구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영양소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뭐라고? 핫도그?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산소를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단순한 물질로 쪼개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나겠지?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방출된 에너지 중에 보통 한 60% 정도는 열로 빠져나가고 이 40% 정도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이 ATP가 무기인산이랑 합쳐져가지고 ATP라는 물질이 되는 게 동화작용이라고 했지. 이때 물질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 들어가는 에너지가 바로 얘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가지고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 한 40% 정도는 ATP와 무기인산을 합치는 데 쓰여가지고 여기 ATP에 있는 고인산 에너지 결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ATP와 무기인산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어떤 에너지?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ATP로 합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ATP까지 만드는 게 바로 세포호흡 과정의 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명체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ATP를 분해합니다. 그러면 AT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지겠죠? 그럼 이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깨진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이 방출된 에너지가 이런 데 쓰인다는 얘기예요. 뭐 근육을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체온 유지를 할 때, 발열, 그 다음에 정신 활동할 때, 생장할 때, 발생할 때, 모든 생명 활동을 할 때 이 ATP를 쪼개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세포호흡의 전체적인 과정, 동화, 이화 한번 볼게요. 자, 자, 얘는 동화야, 이화야? 포도당이 쪼개지니까. 이화. 그런데 ATP와 무기인산이 합쳐져가지고 ATP가 됩니다. 얘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 그 다음에 ATP가 쪼개져가지고 ATP와 무기인산이 돼요. 이화입니다. 그럼 여기가 세포호흡 과정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화도 있고 동화도 있어. 그러면 세포호흡 과정은 뭐라 불러? 물질대사인데 이화작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세포호흡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입장을 생각해봐봐. 결국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깨진단 말이지. 그럼 포도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화작용인 거지. 그때 그냥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결국 세포호흡 과정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포도당이라서 전체적으로 세포호흡 과정은 이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포호흡을 보게 되면 이화예요, 이화. 물론 동화도 같이 있습니다. 아무튼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는데 이때 ATP와 무기인산이 만나서 ATP가 돼요. 이화랑 동화랑 같이 일어나긴 하지만 주인공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게 되면 전체적인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얘네들의 물질의 에너지를 합하면 결국엔 낮아지기 때문에 이화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니? 없어? 자, 우리가 밥을 먹었지? 때마침 5교시에 밥을 먹었어요. 뭐를 먹었어? 포도당을 먹었죠. 그 다음에 계속 숨을 쉬었지? 그래서 이 과정으로 일어나가지고 ATP를 만든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에 대한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효모의 발효라는 걸 볼 거예요. 자, 발효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건데 산소호흡은 세포호흡 할 때 뭐가 쓰이는 거? 산소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용되는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약간 그림을 설명을 하면 이게 포도당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6개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쪼개져요. 그럼 쪼개지는 요 틈에서 다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를 산소로 쪼개게 되면 이건 기억 안 해도 돼. 36개 ATP가 나와요. 34개에서 36개 정도에.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이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ATP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세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산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을 쪼개긴 쪼개야 돼. 근데 산소가 없으니까 많이는 못 쪼개는 거야. 선생님이 저번에 산소 설명 잠깐 했었지. 산소가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가지고 막 다 쪼개고 산화시키고 이러는데 생물은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지.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ATP를 얻기 위해서. 근데 어떤 생물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뭐 세균 같은 경우가 있어요. 몇 종류의 세균이. 자, 얘는 뭐냐면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 근데 완전히 쪼개지 못해.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요만큼만 찔끔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요 틈에서만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많은 양의 ATP가 안 만들어져요. 한 2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중간 분해 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산소가 사용되지 않고 포도당이 불완전하게 분해가 돼가지고 중간 분해 산물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제 먹으면 안 됐지 그 에탄올. 선생님이 먹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에탄올이랑 그다음에 젖산 등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탄올 술 만들 때 그 다음에 젖산은 뭐냐면 여러분들 김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맛이 나지? 그게 거기에 젖산균이 있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인간들은 요걸 이용하는 거지. 중간 분해 산물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완전히 쪼개지 못했기 때문에 소량의 ATP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중간 분해 산물에 따라서 알코올을 만들면 알코올 발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젖산을 만들면 젖산 발효라고도 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효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효모 언제 한번 소개해줬지? 물질대사 정리. 물질대사 정리할 때 효모가 효소 달라요. 효소랑 효모 잘 구분해야 돼요. 자, 효모는 언제 설명했냐면 무성생식 기억나? 생식과 유전했을 때 무성생식에 3가지가 있었지. 분열법 내가 쪼개진다. 그 다음에 그렇지. 오, 그래요. 나한테 혹이 생겨. 혹이 뚝 떨어져. 여기에서 내가 자라. 이게 출합법. 그때 효모가 출합법으로 번식한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양생식은 뭐야? 팔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런데 효모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여기 혹이 자랍니다. 혹이 똑 떨어져가지고 얘가 다시 효모가 되는 거예요. 그때 효모를 잠깐 소개했었어요. 선생님이 큰 그림을 그린 거야. 선생님 굳이 산소랑 무산소호흡을 구분을 해주고 효모를 일부러 소개해준 이유는 이 실험을 위해서. 뻥이에요. 자, 한번 보겠게요. 자, 효모의 알코올 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는 특이하게 산소가 있으면 산소호흡을 해. 근데 산소가 없으면 또 무산소호흡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효모 같은 경우에 산소가 있다. 그런 산소호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요. 자, 근데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간신히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 분해 산물인 에탄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걸리 들어있는 게 효모예요. 알겠죠? 자, 그 막걸리를 증류한 게 뭐야? 에탄올만 쭉 뽑아낸 게 그 소주지. 오호, 술에 관심이 많나. 자, 그래서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에탄올이랑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오는 게 효모의 에탄올 발효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효모가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면 에탄올이랑 이산화탄소가 둘 다 나와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에탄올, 우리 소주 물에 잘 녹아 있지. 그래가지고 에탄올은 물에 잘 녹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왜냐면 둘 다 극성이니까. 이거 배웠니? 극성, 무극성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무극성이다. 그래서 물에 잘 안 녹는다. 아무튼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여기까지 됐어? 되게 조금만 녹아. 이거를 막 강제로 녹인 게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료수로 막 먹어. 탄산 음료예요. 그쵸? 탄산이 청량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은 되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탄산을 먹으면 그 산에 있는 H+가 내 식도랑 점막을 다 자극하면서 내려가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걸 되게 청량하다고 느끼잖아. 그 다음에 너네 막 마라탕 먹고 그 엽떡 먹고 막 입에 매운 거 뭐야? 미각이야? 통각이야? 통각이야. 아픈 거 즐긴다는 얘기야. 근데 약간 인간이 좀 과학적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안 그러니? 그래. 됐나요? 자,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에탄올은 물에 잘 녹고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 효모가 발효할 때 나온다. 그럼 관련된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하게 생긴 거 나중에 일단 세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발효관이라고 하는데 발효관 안에 효모랑 포도당 용액을 섞어서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런 다음에 이 발효관을 이렇게 세워주고 뭘로 막아주냐면 손마개로 여기를 딱 막아줄 거야. 손마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포도당도 있고 그 다음에 효모도 있어요. 그러면 산소가 차단이 됐어. 그러면 효모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뭐가 일어나? 무산소 호흡인 발효가 일어나겠지. 그 이때 뭐가 생긴다고? 에탄올이랑 이산화탄소. 근데 에탄올은 물에 잘 녹아.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아. 그러니까 여기 끝에 계속 모이는 거야. 발효가 일어날수록.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끝을 맹간부라고 하는데 맹간부가 여기가 원래 물이 여기까지 다 차 있었어. 근데 기체들이 계속 나와 이산화탄소가. 그럼 이 물을 밀어내겠지. 그럼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집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용액의 일부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고 여기는 에탄올이 있겠지. 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얘를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거야. 뭘로 확인하냐면 용액의 일부를 뽑아내고 그만큼의 KOH 용액을 넣어줘요. KOH 수산화 칼륨. 얘가 물에 녹으면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산이야 염기야? 염기야. 자, 근데 이산화탄소가 아예 안 녹는 게 아니라 되게 조금 녹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이산화탄소가 좀 녹아 있어가지고 뭐가 있냐면 탄산이 있어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무슨 반응? 중화 반응. 그래서 뭐가 생겨? 물이 생기죠. 자, 그러면 KOH 용액을 넣어주게 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해줘. 그러면 원래 여기 한 10개 정도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을 수 있다고 해줘. 근데 10개를 제거했어. 그럼 여기에는 10개가 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KOH 용액을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탄산이 계속 이산화탄소가 제거가 되니까 여기 기체로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여기 계속 녹아들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 어떻게 돼? 그치? 없어지니까 수면의 높이가 다시 올라가겠지. 왜냐면 압력이 줄고 여기는 대기압으로 똑같고, 그치? 여기 압력이 줄어드니까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아, 됐어. 자, 그러면 올라간다.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맹간부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KOH 용액을 넣으면 높아진다. 요거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다시 정리하면 손마개는 발효를 일으키기 위해서 산소를 차단하는 거고 KOH 용액은 이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발효관에 효모가 들어있는 포도당 용액을 채우고 맹간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이렇게 잘 세워줍니다. 그다음 손마개를 넣고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5분마다 기록을 해요. 자, 맹간부에 기체가 모이면 일부 용액을 뽑아내고 KOH 용액을 넣습니다. 자, 실험 결과 볼게요. 효모와 포도당 용액을 넣은 발효관을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 낮아집니다. 왜? 여기 뭐가 모였기 때문에?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맹간부에 모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어. 그래서 뭘 넣어줘? KOH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대답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래서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는 다시 어떻게 돼? 얘가 사라지니까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이유는 KOH 용액이 맹간부에 모인 CO2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KOH 말고 사실은 다른 염기를 넣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됐나요? 자, 그래서 효모의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는 산소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처음에 있었겠지. 그냥 공기가 있었으니까. 손마개를 막는다고 해서 산소가 바로 사라져? 아니지. 그래가지고 효모는 어떻게 해주냐면 손마개를 막은 후에 발효관 내부에 산소가 모두 소비되기 전까지는 산소호흡을 합니다. 근데 산소가 다 사라지면 그때부터 무산소호흡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질문 있니? 없으면 이제 이거 실험을 볼 건데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예요. 38페이지. 그래서 그림 잘 안 보이면 교과서 38페이지 보면 됩니다. 자,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예요. 자,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비교해서 음료수의 당 함량을 비교할 수 있다 이건데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모가 이용할 수 있는 포도당이 많으니까 발효가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성이 되겠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증류수 100ml에 건조효모 10g을 넣습니다. 건조효모는 뭐냐면 효모를 약간 말린 거야. 근데 효모는 말라도 죽지 않아요. 그냥
고정된 그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물에 넣어주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죽어 있진 않으니까 아무 다시 활동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효모액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발효관 1에서 5를 만들어요. 발효관 1에서 5를 보니까 증류수, 여긴 음료수, 그 다음에 효모액을 넣어줬어. 그럼 발효관 1을 보게 되면 증류수예요. 당이 있어 없어? 없고 얘는 당들이 있어요. 발효관 1을 왜 만들었을까? 그치, 대조군이에요. 왜 대조군을 만드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목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이 되니까 당의 함량을 모르는 미지의 음료수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확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 당이 많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은 거지. 근데 얘가 없으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효모액 때문인지 물 때문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야. 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 그 다음에 효모액은 스스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필요한 거야. 근데 차이점은 여기에서 조작변이는 당 유무일 뿐이지. 그러니까 당이 있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당이 없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안 해. 그럼 당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때문에 발생을 한다 라고 이거를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발효관 1을 설치를 한 거예요. 대조군으로.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얘가 있어야지만 당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라는 게 성립이 되고 그런 명제가 있어야지만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 실험관이 당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발효관의 입구를 손마개로 막고 온도를 대략 이 정도로 맞춰줘요. 선생님 같은 정확히 썼을 거 한 34도씨 이렇게 34도씨로 맞춘 항온 수조가 뭐냐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수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크게 생겼고 여기에 이렇게 열을 내는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담아져 있고 내가 온도를 맞추면 얘가 항상 34도씨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발효관들을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실제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효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국장 이런 거 만들 때 그거 아니? 혹시 청국장 이런 거 만들 때 따뜻한 아랫목에 두는 거?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효가 잘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는 뭐만 달라야 돼? 조작변이인? 그치, 당만 달라야겠지. 그럼 나머지는 다 통제변인으로 그치 일정하게 해줘야겠지. 그래가지고 액체의 전체적인 부피도 똑같이 해주고 효모액의 부피도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일단 밥 먹고 졸리지만 좀 힘내자. 알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설명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실험 결과를 보면 되고 그래서 뒷페이지 선생님이 다 써놨어요. 발효관 1의 실험 장치를 만드는 까닭은 대조군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나머지 통제 변이들은 다 일정하게 맞춰줘야 하는 거고. 자, 실험에서 나타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차이를 효모의 물질 대사와 관련해서 설명해보자. 당을 이용해 세포호흡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음료수에 당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많다라는 결론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혹시 질문 있니? 없어? 근데 다른 반이랑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반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거든? 어떻게 뭘 원해? 안 돼, 놀 수 없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질문 없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얘들아, 우리가 저번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무생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 기생해야 돼요. 그렇지, 아주 정답은 잘 얘기했어요. 바이러스는 뭐가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있어야지만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전에 생명체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있어요. 꼭 구글 클래스룸 확인하세요.